네,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최대 콘텐츠 영상 거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 콘텐츠 마켓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졌는데 사상 첫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부산 콘텐츠 마켓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부산 콘텐츠 마켓 황희환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집행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부산 콘텐츠 마켓 줄여서 BC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년이나 지금 됐는데 아직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콘텐츠를 사고 파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 부산 콘텐츠 마켓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방송 드라마를 사고 파는 장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장터, 이렇게 농산물 장터에 가면 뭐 배추, 무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그럼 저희 콘텐츠 마켓은 파는 물건이 드라마이거나 쇼 프로그램이거나 그런 이제 제작사 또는 방송사들이 와서 팔고요. 구매자는 또 방송사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항공기의 뒷좌석에를 보면은 영상 나가잖아요. 호텔 로비도 영상 나가는 거 있죠. 이런 분들도 또 사러 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거래하는 장터입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가 해외로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장터가 되는 거군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 팔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가져온 것을 또 다른 국가에서 또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14년간 사실은 항상 마켓 형식으로 실제 오프라인 마켓 형식으로 열려왔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마켓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마켓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이 방송 콘텐츠는 완성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 중인 거나 제작 중인 것도 이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 보면서 이렇게 상대와의 콘텐츠를 파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의 어떤 교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를테면 똑같은 콘텐츠도 인구 10억인 곳에 하고 인구 40만인데 하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재가공해서 다시 팔 수 있다는 건 아니 이런 부분들이 붙을 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건데 올해는 뭐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급하게 그렇게 결정돼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장점도 있죠. 멀리 있던 곳에서 남미나 뭐 북유럽이나 중동이나 못 오던 곳에서 뭐 클릭 몇 번이면 와지니까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가격 협상이라든지 콘텐츠 관련해서 아무래도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이 그런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택 포인트들이 있죠. 서로 연결을 하는 온라인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마켓이 필요한 거는 이제 따로따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곳에 판매처를 의논하려고 그러면은 또 100곳에서 또 사는 곳을 100곳을 들어보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은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온라인 마켓의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제작 환경이 굉장히 좋지를 못해요. 세계적으로 제일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데 헐리우드이고요. 또 인도 몬바이의 발리우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유럽 쪽도 지금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지금 촬영이 거의 올 스톱돼 있는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촬영은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덕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 이런 데를 보더라도 신작은 한국 거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기는 하는데 한국 콘텐츠가 그나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덕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BCM 부산 콘텐츠 마켓을 진행을 하셨는데 가능성을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가능성. 우리가 콘텐츠의 강국이기도 하지만은 또 IT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한국의 이 콘텐츠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간의 이런 교감 능력들이랑 서로 요구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빨라요. 지금 우리랑 비교해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곳이 올해 벌써 65회째 되는 칸에 있는
밉컴, 밉TV 이런 곳인데요. 네. 규모로 보면 우리 한 10배 이상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쪽은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이 있으니까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오면 되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새로 전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올해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것 좀 만들어달라, 저런 것 좀 더 하자. 그런 예. 요구들이 많아서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빨리 뭔가를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장점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 시장이라는 건 뭐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시장이 이제 융성해지는 건데 네. 그래야 콘텐츠 마켓에는 좋은 콘텐츠가 많이 들어와야 부산 네. 콘텐츠 마켓이 살아날 것이고요. 예. 또 부산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콘텐츠 제작 환경이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면 내년은 어떻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드라마 수준이 사실 굉장합니다. 네네. 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를 바라보는 그 어떤 인식 수준이나 가치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예. 한류 드라마를 처음 일으킨 작품은 2003년도 KBS에서 방영되었던 겨울연가인데요. 사실 예. 한류 드라마 열풍의 시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 대장금 뭐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태양의 후예, 네. 꽃보다 남자 이런 요즘은 이태원 클라스,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류의 그런 드라마들이 가지는 퀄리티가 해외에서 한국의 작품 수준이나 연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리메이크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 드라마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이게 해외로 나갈 때 보면은 드라마가 나가면 그 수출된 대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나가면 김밥도 나가고 김치도 그렇죠. 나가고 네. 또 한국 패션도 나가고 문화 문화 자체가 나가는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드라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드라마만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 전체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넷플릭스 네. 같은 거대한 온라인 콘텐츠 업체들이 지금 네. 굉장히 성장세가 무섭지 네.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부산 콘텐츠 마켓도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또 어떤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욱더 융성하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